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상 시민 강좌 셀레스탱 프레네의 협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교육학입니다. 본 강좌에 앞서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구대학교 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로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거의 뭐 학교 집 이렇게 다녔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작년부터 갑자기 작은 보직을 하나 맡아가지고 네, 뭐 맡으신데? 교사학습개발센터하고 원격 교육 관련된 일을 좀 맡아가지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이것저것 일이 많으시군요. 오늘은 프레네 교육 사상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프레네 교육 사상에는 창조지고 유용한 노동, 인간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 협동, 차이의 존중, 공동체 정신, 사회 정신의 가치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네요. 학교가 행복하고 낙천적인 아동을 길러내는데 터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는데요. 프레네 교육학에 비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나 사상적 배경은 어떠한지, 또 프랑스 남부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교육계의 운동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3개 정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20세기가 이제 세계 전환기였었고 그다음에 급격한 이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상업주의화, 그다음에 노동의 파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쟁의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불러온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병영화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어떤 시대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상적 배경도 이제 그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당시에 아나키즘이라든지 어떤 사회주의, 그 다음에 어떤 생철학 혹은 삶의 철학이라 불리는 것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뒤도 이제 진화론의 큰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진화론의 어떤 영향, 뭐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과 연관해서는 당시에 신교육 사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예. 특히 뭐 듀이 같은 경우, 프레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문헌들 안에서 이제 그 철학자 이름을 혹은 사상가 이름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뭐 벨기에의 교육자, 뭐 스위스의 심리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독일의 철학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벨기에 이제 드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삶을 통하고 삶을 위하고 뭐 일을 통하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았었는데 프레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네의 그 일을 통한 학교, 뭐 일을 통한 교육, 요거는 스위스의 그 페리에리 같은 사람이 이제 실천하려고 했었던 뭐 활동학교 혹은 능동학교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프레네 교육학이 이게 실천 교육학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프레네가 자기의 실천을 이제 자기 안에 이제 가두려고 이제 하지 않고 자기의 실천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초창기부터 이제 했었기 때문에 뭐 몬테소리 메소드 하면 이제 하나 이제 정형화된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프레네는 반대를 하면서 이제 교사들 간의 어떤 협동조합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이후에는 현대교육 협회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이어졌고, 지금은 이제 국제 현대학교 연맹 이렇게 그 교사들의 어떤 단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천을 이제 공유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프레네 교육학이, 실천 교육학이 그 확산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네 자신이 그 딸이 이제 나중에 그 프레네에 대한 그 회고록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쉼없이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종횡으로 누비면서 강연을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프렌의 교육 사상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프렌의 실천 교육학은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교육 운동 또는 진보주의 교육 운동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구교육과는 다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프레네의 대표작 중에 이제 이를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역사의 전환점 그러면서 이제 아동을 위한 학교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학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을 통한 학교라고 하는 또 용어를 가지고 이제 당시의 전통 교육의 어떤 형태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한 학교를 비판하면서 어떤 경험을 통한 학교를 이야기했던 그 두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뭐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 구교육 혹은 아니면 전통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어떤 교과서 중심, 교사 중심, 그다음에 기계적인 학습이라든지 엄격한 어떤 처벌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했다면 프렌의 실천교육학은 이제 일이나 어떤 경험을 통한 교육 그리고 이제 아동을 중심에 놓는 교육 그다음에 어떤 실험적 모색이라고 하는 이제 프렌의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일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규율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교육과의 어떤 차이를 말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프렌의 교육학을 실천 교육학으로 압축하고 있는데 실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는 practice 또는 praxis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프렌의가 강조하는 실천의 정확하게 의미가 어떤 건지 프렌의 실천 교육은 또 페다고지라는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페다고지란 말이 뭐 교수학이라기도 하고 교육학으로 번역합니다만은 70대 후반에 파울로 프레리의 피의학자의 교육학 흔히 페다고지라고 이렇게 호칭되면서 기존의 번역이 잘 맥락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리가 말하는 프레네 비슷한 이름이에요. 프레네의 페다고지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 실천의 의미를 쓴 거는 프락시스의 의미로 쓴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락시스의 개념은 프레네가 말하는 일의 개념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제 사회 정치적 실천 혹은 아니면 사회 정치적 행동의 의미로서의 어떤 프락시스 개념, 어떤 실천의 개념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레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몬테소리와 디클로리는 그 당시에 의사였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심리학자들은 사상가였었고 그 다음에 듀이는 어떤 철학자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에 비춰서 보면 제가 여기서 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그의 이제 교육학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론이나 어떤 구상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구현되는 어떤 그 실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다고지도 이것도 이제 최근에 프레네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몇몇 분들은 페다고지의 이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부활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언어로 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의 이제 페다고지를 저는 실천교육학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페다고지의 의미는 뭐 우리가 이제 전술을 잘 발휘해서 이제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전술 이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 치료를 잘 하려면 어떤 그 의학 이론이 필요한 것처럼 교사가 이제 교실에서 자신의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안내하는 그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그 프레네는 이제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번역을 뭐 해본다면 교육 실천 이론 혹은 아니면 교육 실천학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저는 이제 실천 교육학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한 겁니다. 프레네가 고유하게 쓴 게 아니라 정훈 교수님의 고유한 장명이네요. 어쨌든 페다고지를 그렇게 이해한 거죠. 네네. 의사가 집도를 하는데 집도를 하는 집도에 그런 이론이 바탕을 한 그런 집도지 단순한 집도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론에 기반한 실천을 끌어가는 이론. 이론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면서 프락시스 개념에 더 가깝네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두유의 민주화 교육을 번역한 한국의 언어 교육학자는
라이프를 삶으로 주로 번역했는데 그 경우에는 사회적 삶이라는 거는 이해되지만 생명이라는 번역, 생명체라는 번역을 전혀 쓰지 않아가지고 두위와 교육을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는 네. 그런 의견이 지난번에 두위 강좌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로 특히 생명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프레네는 정확하게 삶과 생명 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프렌의 문헌을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라이프를 뜻하는 이제 프랑스어 비라고 하는 단어를 예, 저는 VIE 네, 어차피 삶 속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삶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뭐 후속 작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구분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특히 그 프레네가 이제 인간관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기계적인 당시의 어떤 세계관, 기계적인 인간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논하는 저작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더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인간을 이제 하나 이제 생명적인 존재로 이렇게 프레네가 이해를 하면서 당시 어떤 생명의 약동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내재한 생명의 잠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혹은 아니면 뭐 니체식의 어떤 힘의 의지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라이프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뭐 사회적 삶과 연결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삶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맥락을 잘 읽어가면서 때로는 생명, 때로는 삶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 어느 네. 번역이 다르겠다. 근데 이제 특히나 그렇지만 이제 인간관을 설명할 때는 생명의 개념,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과 관련되다든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면 아무래도 생명으로 번역해야 될 것 같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할 때는 또 생명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네요. 자, 프레네가 기본이 되어 있는 일, 워커, 프랑스는 트레바일로서 반일, 동물 기르기, 배짜기, 바느질, 요리, 대장일, 목공, 뭐 기계 다루는 거, 물건 거래하는 거 이게 다 뭐 일이겠네요. 네. 이 일이 또 작업이기도 하겠고. 그런데 이게 노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또 놀이와 관련돼서는 재미와 관련된데 우리 프레네 선생님은 일과 놀이와 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일이 됐든 놀이가 됐든 이제 양자의 성격들을 다 반영하는 이제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고역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뭐 놀이의 성격을 갖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프레네는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강요된 형태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본성에 기초한 어떤 놀이면서 일인 것들, 일이면서 놀이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네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어떤 유년기 시절에 하는 이제 놀이들의 대다수를 이제 상업화된 그 상업화된 놀이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른의 입장에서 어떤 그 가지치기, 그러니까 선별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교사의 어떤 그 조직화하는 작업들 이게 이제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을 잃어버리고 또 놀이를 잃어버린 학교 교육의 어떤 면에서는 왜곡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프레네 교육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놀이를 강조한다면서 개인주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프레네가 또 공산주의 운동도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하고도 깊숙이 관여한 것도 있고 또 그 당의 대표도 한 경력이 있다는 것도 봤는데 이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이 양자의 사상은 어떻게 관계되고 있으며 또 자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귤서와 규율 또 협동과 협력 이 긴장 관계가 있는데 공동체적이며 또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또 학교 운영도 강조하고 있고 이 양자의 대립적인 있는데 이 프레네 선생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어렵죠. 질문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요거는 뭐 개인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 그 개인적인 어떤 필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필연성 요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프레네는 이제 자기의 문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인의 필요와 이제 사회적 필연성 이거 전체를 이제 동시에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레네가 이야기했던 바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에 이제 그 아이들의 활동들을 이제 교사가 잘 상세하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새로운 필요라고 하는 학생들의 이제 욕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필요 혹은 아니면 욕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커리큘럼의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간표라든지 어떤 사회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적 서비스나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아동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동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나 이제 프레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차원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프레네가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원칙에서 어떤 규율의 문제라든지 학교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개인과 사회는 긴장이 있지만 양자를 다 분리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 네네. 그런 얘기 같고 상당히 변형적으로 네네. 학급 운영이나 그러니까 공동체적이고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거는 개인과 사회가 다 물리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프레네는 이제 개인적 필요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프레네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필요성과 이렇게 맞물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가 있어야지 흥미를 느끼니까 그거에서 사회적 필요로 가야 되고 상승해야 된다는 그런 근데 이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내적인 발현을 통해서 어떤 자발성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 사회적 필요의 어떤 강요 요거는 이제 아니. 외압은 아니어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안과 밖이 상당히 균형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네. 편안의 교육, 실천 교육학이 강조하는 협동, 생명, 삶, 자발성, 개별성, 관계성의 조화 등등 앞부분에 말씀한 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위해서 교실은 준비된 환경이어야 되고 또 그 준비된 환경이 또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지 닫힌 공간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교실은 세상과 또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상당히 긴밀한 교섭작용, 협의 과정이 있는데 이건 또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나 구상은 이제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이제 프레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프레네가 이제 여러 이제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은 그런 이제 실천을 위한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제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례로 뭐 삶을 위한 교육이다, 삶과 통한 교육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레네가 한 대표적인 그 기술 중에 이제 나들이라고 하는 뭐 현장 학습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야외 학습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삶과 연결된 교육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어떤 그 자유고 쓰기를 인쇄 출판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서로 이제 교류하려고 했었던 학교 간 그 통신 교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학교 밖의 삶과 아이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도구나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프레네가 그런 가치들을 이제 구현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과 그 사회적 가치 이게 서로 이게 교사의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개인의 욕구와 이제 사회적 필요성이 서로 이제 맞물려야 된다. 이제 전체적인 서로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제 그 협의해서 작성하는 어떤 주관 그 일 계획 뭐 저는 이거를 학습활동 계획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협의의 과정들이 이제 교섭의 과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방책 울타리 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는 일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 이제 방편 혹은 아니면 자원인 동시에
어떤 사회적 필요라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울타리의 역할. 그걸 이제 아이들의 이제 수준에 맞게 적합하게 그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방편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협의의 과정, 교섭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좀 말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진보주의 교육, 뭐 열린 교육하면은 방목시키는 거냐. 네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주는 게 네네.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네네. 아직 미성숙한 애기 때문에 네네. 성숙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 역할은 중요하네요, 교사 역할은.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전반기 때 마지막에 그 듀이를 다루면서 듀이가 이제 경험과 교육이라고 하는 경험과 책에서 교육, 예,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어떤 오류도를 이제 설명했던 거하고도 조금 이제 통하는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치닫는데요. 프리네 실천교육에게 한국의 혁신학교에도 프리네에 대한 관심이 있고 프리네학교 방문도 많아지고 여행 갈 때 저도 프리네학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혁신학교에 어떤 이론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좀 보십니까? 뭐 제가 혁신학교 운동에 직접 관여를 하거나 이제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관심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프레네가 제 당시 전통 학교와 관련해서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국의 교사들이 한국 교육을 이제 혁신하는 데 있어서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 이게 서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이제 공유된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대안적인 실천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방향과 관련해서 이제 프레네가 했었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모습들이 조금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어떤 협동을 이제 강조한다라든지 어떤 아동의 어떤 자발성을 강조한다라든지 어떤 삶과 연결된 교육을 강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제 혁신학교를 추구하려고 하는 교사들의 이제 관심사하고 조금은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모델로 프레네가 조금 이제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프레네는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억압사회를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답답한 물고 역할을 한다고 좀 봤겠네요. 네. 예. 야, 이제 끝으로 나눌 말씀 프레네 실천교육학에 대해서 어떤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학부에서 이제 교육사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뭐 사상가, 특정한 사람의 교육 이론 이거 하나만 딱 집어서 사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레네의 실천교육학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네 실천교육학을 이제 저도 이제 좀 전에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처방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뭐 실용적으로.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프레네에 주목할 때도 그 실천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프레네가 당시 교육과 관련해서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이제 그 교육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식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내뿐 아니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 사상가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프레네를 이렇게 연구한 연구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레네 이제 원전에 기초를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연구자들이 그 프레네가 사상가로서의 어떤 프레네를 조명하는 어떤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레네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프레네 주인은 위험한 것 같고 프레네 이데올로기화되는 것도 위험한 것 같고 그러면서 프레네는 다른 사상가의 긴장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프레네 사상을 진면모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상가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마 교사 양승기간이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 당장 쓸 수 있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그림 없이 당장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할 때 단순한 쓰임이 아니라 큰 어떤 그림 속에 쓰임이 있도록 우리 교육자의 기본 관점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나눴고, 지금 프렌의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이 교실과 세상과의 긴장, 학생과 교사의 긴장, 그 속에 어느 한 군데 아마 교육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한번 차츰차츰 우리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